요즘 원주부동산 반등 신호가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실거래를 보면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2025년 기준 원주 아파트 거래량은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고 생활권별로 단지 간 온도 차이가 진짜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들어가면 가장 위험한 원주 아파트 5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떤 아파트에 대한 감정이나 어떤 아파트가 별로다, 어떤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안 좋다, 뭐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실거래 데이터 기반으로 가장 많이 떨어지고 오르고 거래 현황, 전세가율 이런 걸 토대로 이제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만든 것 뿐이니까 저를 너무 안 좋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가장 많이 빠진 아파트들 순서별로 해봤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지금 집을 사는데 내가 현재 상황이 어떤지, 내가 지금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탑5 중에 첫 번째, 원주 롯데캐슬 볼드파크 1차입니다. 25년 12월 19일 날 22층이 4억 1,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21년 12월 최고가는 무려 5억 3천만 원이었죠. 고점 대비 마이너스 1억 2천만 원이 빠진 겁니다. 하락 22%죠. 지금 많이 낮아졌으니까 사면 되는 거 아니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게 분명히 기업도시 대표 단지이지만 최근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브랜드 대비 가격 경쟁력이 생각보다 조금 미비하고 거래가 좀 끊기면서 가격이 한 번 더 이렇게 눌린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단지는 더 많이 눌린 단지예요. 다음은 방곡동 푸른섬 휴브레스입니다. 2015년 12월 17일 날에 11층이 2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국토부 기준이에요. 하지만 21년 10월 최고가는 3억 9,700만 원이었거든요. 고점 대비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빠진 거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30%입니다. 더 많이 빠진 거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빠진 아파트들이 나옵니다. 방곡 생활권 전체가 공급 증가와 전세 약세로 지금 좀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휴브레스가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도 이동이 좀 줄면서 거래 없는 하락이 나타나는 이 전형적인 이 조정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관망세라는 얘기죠. 다음은 원주 기업도시 라운 프라이빗입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빠로서 가장 좋아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물놀이가 잘 돼 있잖아요. 워터파크처럼. 이 아파트가 최근에 12월 21층이 3억 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22년 2월 최고가는 4억 4천만 원이었어요. 고점 대비 약 1억 4천만 원 빠진 거죠. 마이너스 31%입니다. 기업도시 전체가 전세가율이 내려가고 매수 심리가 좀 약해지면서 라운 프라이빗 또한 실수요가 빠지고 가격이 좀 약간 뒤늦게 밀리는 구조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세영리첼 2차입니다. 25년 10월 17일 날 거래된 금액은 3억 9천만 원, 22년 5월 최고가는 5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1억 5천만 원이 빠진 거죠. 퍼센테이지로만 본다면 마이너스 27% 하락한 겁니다. 물론 이제 무실이 원주 핵심 생활권이죠. 근데 이제 요즘에 신축과 준신축의 경쟁이 강해지면서 구축 단지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세영리첼 2차는 전세 약세와 입주 부담이 좀 겹치면서 가격이 부드럽게 내려왔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지속적인 압력을 받아 조정이 좀 깊어진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가장 큰 곳은 기업도시 원주 호반 베르디움입니다. 3-2블럭이에요. 25년 10월 18일 날 2층이 2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이게 21년 11월 최고가 4억 4천만 원에 비교해보면 무려 1억 6천만 원이 빠진 거죠. 마이너스 36%예요. 원주 전역에서 하락률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도시가 전체적으로 수요 회복이 조금 늦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호반 베르디움은 거래 간격이 조금 길어지고 있고 저층 위주로 거래만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시장의 관망세가 더 강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2억 8천만 원이 2층이니까 이거는 저층이니까 좀 그런 거 아니냐. 하지만 최근에 네이버 실매물을 들어가 보면 4층도 있습니다. 4층도 2억 8천에 있고 좀 더 높은 중고층도 한 3억 정도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회복이 좀 많지는 않다. 여전히 상승했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모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가장 많이 빠진 아파트는 방곡동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입니다. 역시 이 하락폭이 좀 굉장히 큰데요. 이게 12월 18일 3억 6,8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21년 8월 최고가는 5억 4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 1억 7천만 원, 마이너스 31 하락한 거죠. 방곡 전체가 약세인 가운데 그래도 좀 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권 포화와 경쟁 단지로 증가가 좀 조정이 깊게 나타난 케이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좋게 보이는 단지이기도 해요. 이 단지들의 공통적으로 위험한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곡, 지정, 기업도시 모두 공급 증가와 전세 약세가 좀 겹치면서 전세가율이 매매가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둘째, 무실 생활권은 좋지만 구축 단지 경쟁력이 좀 약해졌죠. 그래서 신축 대비 선호도가 좀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셋째는 기업도시는 전체적으로 수요 회복가 원주에서 좀 가장 느리다. 넷째, 실거래 간격이 넓어지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은 단지 위험 신호 중에 가장 명확한 지표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실거래 간격이 좀 넓어지고 거래량이 좀 없어지는 거는 정말 위험한 단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아파트는 이걸 떠나서 그런 지표를 보인다면 말이죠. 하지만 전부 위험한 것은 아니에요. 기업도시 일부 단지는 최근 바닥권에서 다시 거래가 좀 붙기도 시작했고 무실과 단구는 전세 안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곡 역시 대단지 중 선호도가 높은 라인부터 회복 가능성을 보이는 곳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물론 원주이지만
원주도 GTX 연장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즉 지금 원주는 위험한 단지와 기회가 열리는 단지가 정확하게 갈려있는 곳이에요. 지금 들어가야 하는 단지는 특징이 분명합니다. 거래가 회복되는 초입에 있고 전세가격이 안정돼 있고 경쟁 단지 대비 가격 괴리가 유지되고 있고 향후 입주 부담이 좀 적고 생활권 선호도가 꾸준히 유지되는 곳입니다. 다만 실제 단지명은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좀 제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 데이터를 보면 원주 아파트는 단지별로 흐름이 너무 달라요. 같은 평형이라도 어떤 곳은 1억 이상 빠지고 어떤 곳은 이미 반등 신호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실거래만 몇 개만 보면은 바로 알 수도 있지만 이게 조금 난 구분하기가 어렵고 이번에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약간의 그런 데이터 기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은 제가 12월 29일 날 실거래 전세지표 생활권 분석을 기반으로 지금 사야 할 곳과 피해야 할 곳을 아는 방법을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는 무료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래 댓글 보시면 단톡방에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실거주를 잘 하셔서 따뜻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원 공선생이었습니다.